안녕하세요, 초복광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아이폰 13 주문한 것을 찾으러 통신사 매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통신사를 통해서 아이폰을 구매했는데 주문만 해놓고 픽업을 하러 가는 거라서 뭐 딱히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매장 안에 사람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참 코로나가 여러 힘들게 하네요, 진짜. If anything were to happen within 7 days, you need to bring directly to the Apple Service Center already. So you help me to check, iPhone 13 Pro Max Graphite 256, right? Yes, that's right. 저 뜯는 게 그건데 저거를. If it's okay, then you just turn on the device so I can activate. See? Uh-huh. That one is. 앞에 영상 잘 보셨나요? 이건 매장에서 강제 개봉당했습니다. 하나하나 뜯는 맛이 있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다시 거의 넣어 가져왔으니 언박싱을 해볼까요?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정말 얇아진 박스 포장과 박스에 비닐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이폰을 구매한 게 이거 아이폰 11 프로 맥스인데 충전기가 없는 점은 아쉽지만 비닐 포장도 줄이고 박스 크기가 줄어 내가 환경에 일조를 했구나 하다 값을 생각하면 충전기 정도는 넣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빡심이 있긴 하네요. 참, 전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이제 2년 사용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우이실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리뷰는 아이폰 11 프로 맥스와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다시 박스를 확인해 볼까요? 지난번에 아이폰 11은 미드나잇 그린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때는 미드나잇 그린이 참 예뻤는데 이번에는 마음에 드는 색깔이 사실 좀 없습니다. 시에라 블루 컬러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았는데 어차피 케이스를 씌우면 다 그게 그거라 그냥 그래파이트로 구매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블랙 계통 색을 좋아합니다. 아무튼 박스는 기존 아이폰 박스 디자인과 같습니다. 이 두께만 얇아진 거죠.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다릅니다. 박스에 비닐 포장이 없어진 대신 하단에 당겨서 뜯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비닐이 없어 누가 개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시 했지만 비닐 사용을 줄인 이 방법 마음에 드네요. 아까 한번 봤지만 새 아이폰은 참 예쁩니다. 아이폰 11을 사용하다 구매한 거라 사이드가 평평해진 것이 크게 느껴지더군요. 아이폰 4를 사용할 때 참 좋아했었는데 마음에 듭니다. 나머지는 아래에 USB-C에서 라이트닝으로 가는 케이블이 있네요. 포트도 USB-C로 바꾸면 좋을 텐데 진짜 안 바꿔줍니다. 이 사이드 편편해진 게 정말 마음에 드네요. 뭔가 단단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 전면도 이거 스티커가 붙여 있는데 여기 양쪽에 전원 버튼 표시를 다 해두었네요. 진짜 귀엽습니다. 카메라가 정말 큽니다.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네요. 위에는 항상 들어있는 애플 유심 제거 핀이 있고 스티커가 있죠. 나머지는 본 적이 없어 뭔지도 모르겠네요. 이거 언박싱이 너무 간단하죠? 볼 게 없습니다. 그럼 아이폰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앞면의 보호 스티커는 아까 떼어뒀지만 그래도 다시 떼보겠습니다. 진짜 예쁘네요. 아이폰 11과 비교하면 역시 사이드 디자인이 제일 눈에 띄네요. 이 편편한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11 프로 맥스보다 훨씬 두꺼운 느낌이 드네요. 실제로 두께는 더 얇아졌는데 아이폰 11의 둥근 모서리가 얇게 느끼는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색은 미드나잇 그린하고 사실 얘는 그래파이트니까 블랙 쪽 계통인데 약간 그린기가 있긴 한데 그냥 이렇게 언뜻 보면 둘 개 다 블랙처럼 보입니다. 햇빛에 살짝 비춰보면 색깔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사이드로 비춰봐도 야도 이 midnight 그린도 약간 블랙처럼 보이네요. 아무튼 색깔은 두 개 다 마음에 드네요. 무게는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조금 더 무거워졌는데 이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손에 잡고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무게를 재볼까요? 222와 240g이 나왔습니다. 이거 스펙과는 좀 다르네요. 아무튼 18g 정도 지금 현재 무거운데 그걸 느끼기에는 이건 못 느낍니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두께는 아무리 봐도 얇아 보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처음에 매장에서 볼 때 몰랐는데 정말 많이 튀어나왔네요. 특히
아이폰 11 프로 맥스랑 같이 두니 정말 왕눈이처럼 크고 툭 튀어나왔습니다. 크기는 이렇게 옆에다 두고 보면 티가 확 나죠? 카톡 티는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근접해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손으로 만져보면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지만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인데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탁 걸립니다. 이제 스크린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폰 11 프로 맥스가 6.5인치,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6.7인치로 조금 커졌네요. 느낌이 오시나요? 스크린은 해상도가 커졌지만 PPI는 458로 같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같은 느낌입니다. 두 모델 다 트루톤 디스플레이이며 P3 색 영역을 지원하고 HDR 디스플레이입니다. 하지만 액정의 색감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아이폰 11 프로 맥스가 2년을 사용해 더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약간 노란기가 누런기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네요. 차이점을 들려면 화면 주사율인데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120Hz를 지원해 아이폰 11 프로 맥스와는 차별됩니다. 두 개의 화면을 똑같이 두고 테스트를 해보면은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가는 반면에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뭔가 흐릿한 느낌,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 고장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았는데 좀 눈으로 보기에도 이제 확 드러납니다. 하지만 항상 120Hz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용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조절이 되므로 실제 두 개를 두고 비교해보지 않는 한 체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사파리에서 빨리 스크롤하면 그나마 차이가 보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 밝기가 바뀌었습니다.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일반 800니트고 HDR일 경우 1200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일반이 1000니트로 높아졌습니다. HDR은 같네요. 최대 밝기로 두면 이렇게 됩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눈으로 보기에도 밝기 차이가 보입니다.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훨씬 더 밝게 느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폰 11이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차이점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노치 부분입니다. 딱 보기에도 아이폰 11 프로 맥스보다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잘 보면 수압 스피커를 위로 올리고 그 아래 카메라와 센서를 위치해 좁혔네요.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존재하기에 확 넓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치가 줄었으면 정보를 좀 더 보여주면 좋을 텐데 똑같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징그럽게도 보이지만 검은색이라 그런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상단부터 망원 77mm 300 광학줌 f1.8 조리개이며 OIS가 지원됩니다. 바로 우측 아래는 울트라 와이드 렌즈로 13mm f1.8 조리개입니다. 제일 아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와이드 렌즈이며 26mm f1.5 조리개를 가지며 센서 시프트 OIS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이폰 11 프로 맥스와 비교하면 망원 조리개는 f2.0에서 f2.8로 어두워졌지만 2배 줌에서 3배 줌으로 바뀌어 활용성이 높아졌습니다. 울트라 와이드는 f2.4 조리개에서 f1.8로 밝아졌네요. 와이드 렌즈는 f1.8에서 f1.5로 밝아졌으며 센서 시프트 OIS까지 지원하고 전체적으로 렌즈 개수를 증가해 카메라에 힘을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외관상으론 왕눈이가 된 것만 보이죠. 트루뎁스 카메라는 스펙상으론 차이점을 알기 어렵지만 디퓨전과 스마트 HDR4를 지원해 보다 나은 화질로 촬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전면, 후면 카메라 모두 HDR4를 지원합니다. 이 스마트 HDR4는 화면에 인물이 여러 명일 경우 각 인물별로 효과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되는 기능이네요. 시네마틱 모드도 엄청난 기능이지만 글쎄요, 사용해봐야 활용성 유무를 알 것 같네요. 그리고 접사 렌즈 기능을 지원해서 정말 가까이서 음식 사진이나 아니면 작은 것을 찍을 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프로레스 로우 코덱을 지원하면서 전문가분들의 촬영이 좀 더 원활해졌습니다. 하지만 용량의 압박이 있어서 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사용은 못하고
추후 업데이트로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참, 프로레스 로우로 촬영하실 분들은 반드시 1테라 용량으로 구매하셔야 좀 여유있게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용량 압박으로 고생 좀 많이 하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은 A15 바이오닉 칩이라 가능한 부분이죠. 6코어 CPU에 5코어 GPU, 16코어 뉴트럴 엔진은 아이폰 13 프로 맥스의 모든 기능을 해낼 수 있는 가장 중심입니다. 특히 카메라에서 시네마틱 모드 및 스마트 HDR4와 기타 기능은 A15 바이오닉 칩이 아니라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휴대용 CPU 중엔 최고 성능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 외관부터 바뀐 점을 정말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폰 12를 사용하신 분은 크게 다른 점을 모르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카메라 부분은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앞으로 계속 테스트해 가보면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